넌 먹어도 살 안 쪄서 좋겠다. 부러워. 이 말,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죠. 남들은 부럽다지만 정작 본인은 앙상한 팔다리 때문에 거울 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한여름에도 입기가 꺼려져서 일부러 긴 팔을 껴입지는 않으시나요? 그런데 여러분, 이 고민이 단순히 외적인 문제로만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릅니다. 진짜 문제는 이 안 찌는 체형이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에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. 우리 몸에서 지방과 근육은 일종의 에너지 비축분이자 완충 장치입니다. 마른 분들은 이게 부족하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더 빨리 떨어져서 실제로 골다공증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데요. 특히 큰 병이나 수술처럼 몸이 위급한 상태가 왔을 때가 진짜 문제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 몸은 비상시에 근육과 지방을 태워서 버티는데 저장해 둔 게 없으면 치료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기력이 훅 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. 전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데요 라고. 포기하지 마세요. 여러분이 못 먹어서 안 찌는 게 아니라 몸의 처리 시스템인 소화, 흡수, 저장 중 어딘가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 단계별로 같이 체크해 볼까요? 첫 번째는 소화 단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. 혹시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기운이 훅 빠지시나요? 이 케이스는 위장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걸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인데요. 근데 이 상태에서 먹는 양만 더 늘리게 되면 살이 붙는 게 아니라 되려 소화만 더 힘들어지겠죠. 그래서 이 소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입이 짧은 분들이 많습니다. 이런 분들이 살을 찌우겠다고 억지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컨디션이 더 나빠지는데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편한 식사가 첫 번째입니다. 밥은 부드럽게, 반찬은 부담 없게 드시는 게 좋은데요. 예를 들면 흰 쌀밥이나 푹 익힌 잡곡밥, 국물을 드신다면 자극적이지 않은 맑은 국이 좋아요. 생채소 샐러드보다는 구운 채소나 삶은 양배추처럼 익힌 채소가 소화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답니다. 또 기름을 최소화한 생선구이, 생선찜, 계란찜, 두부 등 소화 잘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. 이런 분들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 커피, 기름진 음식, 튀김류,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은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더 소모하게 만들어서 더부룩함과 식후 피로를 만들 수 있어서 피해야 하겠습니다. 만약 식사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소화가 약한 분이라면 위장 기능을 도와주는 관리나 상태에 맞는 한약을 병행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. 적절한 한약을 복용할 때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냥 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쓰이는 쪽으로 몸 상태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소화가 안정돼야 그 다음 단계인 영양, 흡수,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로 붙는 단계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흡수 단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. 혹시 소화는 잘 되는데 체중이 늘었다가도 금방 빠지나요? 이건 영양소를 저장하는 힘이 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기초 체력 자체가 약하면 섭취한 음식물들은 저장되지 않고 그때그때 소모돼 버립니다.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도 체중이 바로 빠지고 늘 마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. 이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된다고 더 막 먹기보다는 몸이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요.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식사의 양 자체보다는 영양의 밀도와 타이밍입니다. 예를 들면은 식사하실 때 고기는 빼고 밥이나 나물 반찬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그렇게 먹기보다는 여기에 꼭 단백질을 같이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. 식사하실 때 달걀, 생선, 살코기를 같이 드셔야 돼요. 지방도 너무 피하기보다는 견과류나 참기름, 들기름, 올리브 오일 같은 양질의 지방을 소량 한 끼 기준에 티스푼으로 한 번 정도 추가하면 영양소의 흡수 속도가 완만해진답니다. 또 긴 공복 시간은 금물, 하루 두 끼나 한 끼를 한 번에 몰아먹기보다는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좋고, 그게 어렵다면 식간에 바나나, 삶은 계란, 삶은 감자, 견과류 한 줌 같은 간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세 번째는 저장 단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. 잘 먹고 소화도 잘 되는데 이상하게 살이 안 붙는다면 우리 몸이 회복이 아닌 소모만 되고 있을 수 있는데요. 이 케이스는 영양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대로 영양을 전부 써버리고 살이나 근육으로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.
이런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적절한 휴식과 수면 리듬이 보약인데요.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활동을 하시는 게 좋고, 운동 후에도 또 충분히 쉬어주는 게 좋겠습니다. 또 상태에 따라서는 체질에 맞는 한약을 통해서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고 내 몸에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정리해보면은 체중이 늘지 않는 문제는 섭취량 하나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렵습니다. 소화, 흡수, 저장 이렇게 세 단계 중에서 어디에서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먹어도 체중은 쉽게 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답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어디에 멈춰 있는지 아는 게 첫째입니다. 그 흐름만 잡아줘도 몸은 서서히 예정과는 다른 방향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